판을 뒤집어버린 트럼프. 미국을 속이려던 김정은. 2004년 4월 김정은 아버지 김정일은 조건부 핵개발 포기 용의 밝혔고 2005년 6월에는 체제 안전만 보장되면 핵무기 즉시 포기 뜻도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 6월 27일에는 영변 냉각탑을 폭파하는 쇼까지 연출하면서 마치 핵무기를 포기할 것처럼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도 북한은 기타 이유를 내세워 핵폐기 이행 합의문을 파기하며 핵무장의 길을 감행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보다 대북 경협에만 집중하고 있는 문재인 좌파 정권은 과거 김정일과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다르다고 강변했습니다. 국내 좌파 언론과 방송들도 좌파 정권의 코드에 맞춰 앞다투어 이번에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다를 거라고 선동질했습니다. 과연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과 다를까요? 그냥 간단하게 이번 하노이 핵담판 회담 무산을 요약하자면 마치 북한 비핵화가 현실로 다가온 것처럼 설레발이 치던 내용과 달리 김정은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를 만나 고작 내민 카드는 영변 핵시설을 폐쇄할 테니 북한 제재를 완전히 해제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한마디로 과거 김정일이 사용하던 사기 전술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반박이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정도 실질적 북한 비핵화 조치 성의를 기대했던 트럼프는 더 이상 틀을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고 동맹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을 깨버린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후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영변 핵시설 이야기를 나눴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며 영변 핵시설보다 플러스 알파를 원했던 것 아니냐. 나오지 않은 것 중에 우리가 발견한 게 있었다라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발견한 시설이 우라늄 농축과 같은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면서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에 동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영변 핵시설 외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다면서 미사일도 빠져있고 핵탄두 무기 체계가 빠져있어서 우리가 합의를 못했다. 핵목록 작성과 신고 이런 것들을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목표와 관련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이와 관련한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비핵화에 대한 자명한 개념은 모든 핵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는 영변 핵시설 폐기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지난 2018년 4월 20일 싱가포르 1차 미북회담 전 존 볼튼은 트럼프에게 김정은이 미국의 기대에 못 미치는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테이블에 남아있을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는 내용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 2차 미북회담에서 트럼프는 실제 김정은이 비핵화 조치에 대해 성의 없는 모습을 보이자 존 볼튼이 조언대로 회담을 조기에 종료시켜버린 것입니다. 트럼프가 하노이를 떠나는 순간에도 김정은은 여전히 베트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마도 김정은은 트럼프를 속여먹을 부푼 기대감을 안고 무려 66시간 동안 기차 타고 대륙을 횡단해왔지만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트럼프의 강경한 태도로 인하여 결국 아무 소득 없이 다시 66시간 동안 기차 타고 북조선으로 돌아갈 생각에 담배만 연신 피워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빈손으로 귀국해야 할 처지에 놓인 김정은의 위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 완화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김정은은 지키기 쉽지 않게 됐기 때문입니다. 3월 1일 북한은 리용호 외무상의 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는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가 아닌 일부 해제였다며 이런 기회가 다시 오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히 협상을 주도한 최선희가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치 나라 잃은 표정 같지 않나요? 청와대는 2월 28일 오후 2시 30분까지도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 서명식을 문재인과 참모들이 텔레비전 중계를 통해 지켜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약 20분간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후 4시쯤 예정된 합의문 서명식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과
몇몇 참모들과 함께 집무실에서 텔레비전으로 시청할 것이라며 청와대 입장은 그 결과를 지켜본 뒤 적절한 형식과 내용으로 상의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오후 3시 25분께 양 정상이 업무 오찬과 서명식 없이 정상회담장을 떠났다는 속보가 나왔고 오후 3시 38분 백악관이 미북의 아무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핵담판 결렬이 공식화됐습니다.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던 청와대는 갑작스러운 협상 결렬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내 경제가 폭망지경인데도 오직 북한 문제만 올인하던 청와대는 하노이 핵담판 결렬 직후 전용기로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과 고작 25분간 전화통화 후 미북 대화 지속하길 바란다며 문재인의 역할이 더 깊어졌다는 헛소리에 가까운 논평을 내놓으며 희망 고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핵시설 숨겨놓고 양변 하나로 퉁치려는 사기극을 우리 대신 트럼프가 막아준 거다. 정상인이면 북한에 분노해야 정상이지. 좌파 놈들은 단체로 버닝썬에서 약 처먹고 왔냐? 문재인은 영변 핵시설 이외에 핵시설이 있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언론에 밝혀야 할 것이다. 있음을 알고도 북한 제재 완화를 풀어달라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다라며 집중 성토했습니다. 한편 뉴데일리는 한심한 청와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제 왕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라고 주장했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였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이미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지난 2월 26일 보도된 일본 NHK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비핵화할 의사가 없다면서 이미 노후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제재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 영변 핵시설은 수십 년간 운영해 지금은 꽤 노후화됐다면서 이미 폐쇄 처분할 오래된 핵시설을 전달하고 핵과 미사일은 유지하면서 제재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북한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 또 영변 핵시설 폐쇄만으로는 북한의 비핵화가 연결되지 않는다면서 핵무기나 핵 관련 시설 목록을 달라고 북한 측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하노이 미북 회담을 미리감치 깨질 거라고 예측한 백모 박성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측대로 이번 회담은 깨졌다. 궁금한 것은 이것. 비건이 뻔질나게 드나들었는데 사전 조율이 실패했다. 그런데 왜 김정은은 회담장에 왔을까? 그것도 안티 중국, 친미 개혁 개방 공산국가 베트남이라는 불편한 장소에? 회담이 깨질 것을 알면서 트럼프는 왜 회담장에 왔을까? 첫째, 이번 회담의 목적은 트럼프가 지구 반바퀴 날아가서 찐따 대량 학살 사교 교주 만나서 좋게 말로 해결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라는 모양새 자체를 연출하는 것 아니었을까? 둘째, 이것 까딱하면 지금 발표 직전에 있는 미중 전쟁 악화 방지 패키지 역시 취소되는 수 있다. 만약 그런 일 벌어지면 미국은 한층 더 강력하게 중국에게 한반도에서 손 떼라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셈이 된다.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개입 의지를 꺾는 수순이 된다. 위,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결합하면 살벌한 결론이 나온다. 자, 진실의 순간 혹은 사상 최질, 롤러코스터 맞이하실 준비 되셨나요? 라며 의미심장한 글을 적었습니다. 미북 정상이 합의안 작성에 실패했다는 소식에 28일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 마감 전 30분 동안 전일 대비 상승폭이 0원대에서 단숨에 5.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9.35포인트 1.76% 내린 2195.44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가 종가 기준 220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2월 15일 이후 거래 9일 만입니다. 코스닥 지수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이날 20.91포인트 2.78% 내린 731.25로 마감했습니다. 지수가 2% 이상 하락한 것은 지난 12월 14일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특히 대북 관련 대마주들은 대폭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무 소득 없이 미북 회담 조기 종료라는 타이틀을 게재하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과거 트럼프에 져서
아트 오브 딜, 즉 거래의 예술을 빗대어 거래안함의 예술로 헤드라인을 게재했습니다. 한마디로 기대감만 잔뜩 부풀린 무성과에 대한 조소의 의미가 내포된 것입니다. 미북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무산된 데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을 전면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2월 28일 저녁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뒤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뜨거운 결의 아래 아니한 양보를 하지 않고 동시에 건설적인 논의를 계속해서 북한의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일본은 전면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상원 민주당 대표인 적 슈머는 트위트를 통해 북핵 표기 없는 배드 딜을 항상 우려했는데 결렬시켜서 다행이라며 트럼프가 협상을 결렬시킨 것은 너무 잘했다며 환영의 뜻을 남겼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민주당은 28일 미북 정상회담 TV 시청 공개를 취소한 후 아직까지 침묵만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철화국님, 함정영님, 은원영님, 노성영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